2023 천안 K컬처 박람회가 13만 관람객들이 다녀간 가운데 흥미로운 콘텐츠들로 큰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산시가 지역 콜택시 서비스인 스마트콜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지역 내에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복싱 국가대항전이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은 물론 예산 낭비와 도시 미관 저해 요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보다 강하게, 한계를 넘어 패기 있게 도전하라. 스포츠로 하나 되는 희망과 화합의 장, 수려한 비단상과 비단강이 어우러진 금수강산의 본고장, 금산에서 펼쳐지는 2023 충청남도 체육대회.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와 독립기념관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가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5일 폐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시작으로 2026년 세계 박람회까지 꿈꾸고 있는 천안시는 첫 행사에서 흥미로운 콘텐츠들을 다수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박람회 전반을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 세계와 함께하기 위해 마련된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가 13만 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간 가운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홍보대사 폴킴을 비롯한 가수들이 함께한 개막식부터 시작해 정상급 뮤지컬 배우들이 함께한 공연, 천안시립교향악단과 가수들이 함께한 OST 콘서트, 한복 패션쇼 등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박람회 관람을 위해 독립기념관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Kore kültürü hakkında yani gelmeden önce çok az şey biliyordum. Şimdi geldikçe hani sonuçta haşır neşir oluyoruz birkaç şeyle. Hani geldiğimden beri dün çıkan mesela gruplar, şarkıcılar falan. Onları biliyorum artık. O zaman senin arkadaşları kadar değil de. Ya ben tabii arkadaşlarım tabii.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많은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부스, 프로그램 등도 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축제를 직접 기획한 박상돈 시장은 첫 회를 맞이한 박람회를 더욱 발전시켜 2026년 세계 박람회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시작으로 2026년 세계 박람회까지 도약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국제행사 승인 등 단계적으로 이를 성장시켜서 전 세계에 한류 문화의 위대한 모습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K컬처 박람회가 대한민국의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촉매자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발전 속도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아산 지역에선 스마트콜이란 택시 호출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정착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마트콜 가맹 택시기사들이 아산시가 스마트콜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속사정을 들여다보니 아산시가 호출 수수료 폐지, 시유지 임대 사용료 추징 등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속사정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 호출 서비스 스마트콜이 호출 수수료와 시유지 임대 사용 문제를 두고 아산시와 알력을 빚고 있습니다. 가맹기사들은 지난 6월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신미진 의원이 스마트콜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산시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가맹기사들은 아산시가 스마트콜 호출 수수료 폐지와 시민문화복지센터 내 사무실 퇴거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스마트콜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아산시를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가맹기사들은 호출 수수료 폐지에 민감한 반응입니다. 스마트콜은 택시를 호출하면 건당 수수료 1,000원을 받는데 가맹기사들은 호출 수수료가 택시 배차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수수료가 폐지되면 카카오택시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승객을 빼앗길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홀비를 안 받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민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지만 또한 시민의 불편은 올 수도 있다.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홀비를 안 받게 되면 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증가하지만은 배차율은 그만큼 반대로 그만큼 떨어질 테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원성이 또 올 거 아니냐. 사무실 퇴거 압박은 또 다른 논란거리입니다. 이와 관련 아산시 공공시설과는 대중교통과에 공유재산 사용료 적용 비율을 기존보다 낮게 적용했다며 스마트콜에 누락분을 추가 징수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스마트콜은 사무실 퇴거를 요구하면 새 사무실을 찾겠지만 과징금을 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 대중교통과는 당장 고지서를 발부한 건 아니고 저간의 사정을 검토해 고민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가맹기사들은 아산시가 정책적 고민 없이 일방적으로 스마트콜을 티켓 집단으로 매도하며 과징금까지 매기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환TV 지우석입니다. 매년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린 고 김학순 할머니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국제 위안부 기림일인데요.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다수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잠든 천안 망향의 동산에는 이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에 의해 알려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김 할머니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김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 할머니들의 넋이 잠든 망향의 동산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해 인권운동가로도 잘 알려진 고 김복동 할머니 등 54명이 잠든 망향의 동산에는 이날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해 지역 정계 인사들 다수가 방문해 피해자 할머니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일정 치하에서 사실 젊은 연세에 이렇게 징발이 돼서 성적 모욕 그리고 희생을 당하셨던 이분들의 혼백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일제치하에서 무시됐던 인권에 대한 각성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신 데 대해서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크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잘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역시 지역 당원들과 함께 망향의 동산을 찾아 민족의 자존심을 팔고 역사와 민족의 죄를 지은 사람들은 엄히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 위안부 할머니들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역사와 민족의 희생자 분들이었습니다. 당시 위정자들, 지도자들의 실책으로 나라를 잃었고 그런 망국의 한을 품으신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고 이분들을 기리고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78주년을 맞아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위안부 할머니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천안에서는 모처럼 프로복싱 경기가 열렸는데요. 지역 복싱 관계자들은 이번 대회로 인해 7, 80년대 중흥기였던 우리나라의 복싱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7, 80년대 우리나라 최고의 스포츠였던 복싱. 그러나 요즘은 프로스포츠나 기타 다른 여가수단에 밀려 인기가 많이 식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에서 모처럼 의미 있는 복싱 국가대항전이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조대희와 강철, 이유신, 이원구 선수의 경기가 치열하게 펼쳐지며 열기를 끌어올린 가운데 양석수와 일본의 시비즈 쇼타의 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가대항전이 펼쳐졌습니다. 아쉽게도 양석수 선수는 일본의 시미즈에게 판정패했지만 뒤이어 열린 이성현과 중국 류지우의 경기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성현이 3라운드 TKO 승을 거두며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의 함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송영빈 선수 역시 일본의 타치바나 조르지에게 경기 내내 우세한 모습을 보이며 판정승을 거둬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큰 기대를 받았던 선수는 현 WBF 아시아 퍼시픽 챔피언인 양성형과 일본 히라이 다이치였습니다. 하지만 양성형은 기대와는 달리 졸전을 펼쳤고 결국 승리는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둔 히라이 다이치의 몫이었습니다. 총 6경기가 열리는 동안 관중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해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지역의 복싱 관계자들도 오랜만에 느끼는 복싱 열기 속에 반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천안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천안에서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해서 천안에서도 세계 챔피언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복싱 붐이 천안에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발산된 천안 시민들의 복싱에 대한 열기가 지역 출신 세계 챔피언 매출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도전과 극복의 역사는 앞으로 희망과 통합의 미래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충남이 국민 통합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충남도가 광복절인 15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가졌습니다. 그날의 함성 하나된 대한민국, 힘센 충남으로를 주제로 정한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 경축사, 만세삼창, 특별전 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 공연에서는 신명나는 우리 가락이, 북춤과 소구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펼쳐져 관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경축사에 나선 김태흠 지사는 도전과 극복의 역사는 이제 희망과 통합의 미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열들께서 보여주신 불굴의 독립정신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며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도전과 극복의 역사는 이제 희망과 통합의 미래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뮤지컬 영웅에 수록된 영웅, 그날을 위하여 등의 노래를 부르는 공연도 진행돼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만세삼창에서는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조기련 충남도의회 의장, 김지철 교육감, 박산돈 천안시장이 나서 78년 전 함성을 재현하고자 큰 소리로 만세를 외쳤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길거리를 지나가다 볼라드, 즉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볼라드가 장애인들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에겐 큰 장애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도시 미관의 저해 요소로 전락했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보행자들의 안전과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인 볼라드, 즉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이 되려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높이는 80에서 100cm, 지름은 10에서 20cm 안팎이어야 하며 각 말뚝 간 간격은 1.5m 안팎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볼라드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몇몇의 볼라드들로 인해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조금 넓혀야 되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횡단보도 어떤 데는 보면 횡단보도에도 그거 해놓은 데가 있어요. 네, 그렇죠. 횡단보도에도 조금 간격을 좀 넓혀가지고, 예를 들어 그거는 뭐 차나 뭐 이런 거 다니지 말라고 해놓은 건데, 그렇죠. 휠체어도 못 지나가게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 통행권에 대한 좀 그렇죠. 침해잖아요. 볼라드에 관한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볼라드는 보통 인도 가장자리에 만들어져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를 막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용도로 활용이 되는데
인도가 좁게 형성된 곳에 설치된 볼라드로 인해 일반적으로 이 길을 지나는 행인들의 통행에도 방해가 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볼라드가 설치되자 일부의 경우에는 관리가 소홀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천안TV가 발견한 일부 볼라드의 경우에도 훼손이 된 채 길거리에 휴지통으로 전락한 것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훼손된 볼라드를 지켜보다 보면 길거리 휴지통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 쓰레기들로 인해 지독한 악취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도시 미관 저해는 말할 것도 없고 도심의 흉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천안TV는 앞으로 볼라드 설치를 관리 감독해야 할 천안시의 관리 부재에 대해 심층 취재 보도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TV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 지회 K지회장의 후원금 착복 의혹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 K지회장은 의혹에 책임을 지기보다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K지회장은 결백을 호소하며 소명 자료를 보내왔는데, 이 자료는 오히려 K지회장의 횡령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 지유석 기자가 전합니다. 후원금 착복 의혹을 받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K지회장은 지난 1일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K지회장은 이 메시지에 직책보조비는 운영위 회의를 통해 받았고, 만약 불법을 저질렀다면 감옥에 가겠다고 적었습니다. 이때 K지회장은 소명자료로 2021년 2월 10일 열렸던 1차 운영위 회의 회의록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지회는 쌀 4kg들이 300포를 후원받았는데, 운영위 회의에선 이 쌀을 현금으로 환산한 다음 이 중에서 15%에 해당하는 돈을 K지회장에게 직책보조비로 주기로 결의했습니다. 법조인들은 후원품을 이렇게 직책보조비로 전용해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K지회장뿐만 아니라 지회 운영위원 모두 후원품을 직책보조비로 전용해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의식이 없었음을 K지회장 스스로 실토한 셈입니다. 기자는 지난 16일 서산시 복지문화국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문화국은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K지회장 스스로 범죄 혐의를 실토했고, 운영위 전원이 규정을 임의대로 해석해 후원금품을 직책보조비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서산시가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캔이 전해드리는 이번 주 단신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캔입니다. 금주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충남경찰청이 SNS에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피의자 3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14세인 2명의 남학생은 자신의 SNS에 천안모 중학교에서 칼부림을 예고한다는 글을 게시했고, 이를 본 신고자의 일일이 신고 후 수사에 착수해 검거했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인 20대 남성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을 본 신고자의 신고로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3명은 모두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장난삼아 범행을 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추가 범죄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천안시의 새 정책보좌관에 김지흥 법무사가 내정됐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김지흥 법무사는 지난달 말 면접을 진행한 후 이달 초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현재 신원조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내정자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지역 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통해 주변인들과 인맥을 쌓아왔으며, 최근에는 한국교동문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천안시 관내 11개 대학들이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대학 문화 한마당에 참여했습니다. 지역 내 대학들과 천안시에 따르면 각 학교들은 약 80여 개에 달하는 K컬처와 관련된 학과들의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들 학교들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버스킹 공연 등을 진행해 특히 이곳을 찾은 어린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천안TV AI 아나운서 캔이었습니다.
천안TV 초대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양원에 가지 않는 마을을 꿈꾸다라는 말을 남기셨죠. 수신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 수신제가 협동조합 박의경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천안TV 스튜디오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듯이 요양원에 가지 않는 마을을 꿈꾸다라는 말을 남기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또 수신제가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신제가 협동조합의 박의경입니다. 저희 수신제가 협동조합은 수십 명 주민들이 모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분들과 농사, 문화예술 활동 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를 포함하여 함께 활동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수십 명에서 나고 사신 분들이신데요. 지금껏 저를 키워주시고 마을의 어르신들과 함께 사는 곳에서 그 어르신들이 예. 계속 지속적으로 즐겁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요양원에 가지 않는 마을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오늘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서 저도 처음 뵙는데 일단 대표님께서 굉장히 젊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또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도 좀 궁금한데요. 네, 작업실 겸 실아트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마을 어르신들에게 뭔가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차에 친환경 멜론 농사를 짓는 멋진 표농부님께서 농식품부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농촌 지역의 돌봄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그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또 마을 돌봄을 함께 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수신제가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고 그 이후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예, 좋은 분들은 이렇게 좋은 분을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천안TV에서 지난해 12월 94세 채기월 어르신의 특별한 개인전 그림으로 마음을 잇다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어르신의 개인전을 개최하면서 많이 보람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작년 한 해에서 가장 뜻깊은 활동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 속창 112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또 돌봄 활동을 하고 계신 저희 오 과장님과 조아요님이 그 어르신의 그림을 보고서 또 오 과장님은 그림을 전공하셨는데 예. 심상치 않다 하면서 저를 보여주셨어요. 그때 때마침 천안 문화도시의 공간 지원 사업으로 갤러리를 리모델링 하였고 그곳에서 어르신의 개인전을 열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희 수신제가의 협동조합의 임원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개인전을 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전시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이제 조아요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협동조합에서는 격차를 서로 이제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이름보다 이렇게 닉네임을 부른다고 맞나요? 네네네. 저희가 조합원님들이 70대부터 40대까지 계시는데 저는 프랑스어로 아뜰리에라고 했는데 그냥 아뜰레라고 하고 아뜰레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표농부님하고 오 과장님 그리고 조아요님과 또 주민자치회의 회장님 안인기님을 이름이 안인기인데 인기남. 네. 그리고 박형님하고 권반장님 그리고 진우님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에서 또 대표님이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또 특별한 기획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K 한복 패션쇼인데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역의 참 큰 행사라서 저도 어떤 식으로도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 수신제가 협동조합이 조금씩 알려진 덕분에 좋은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한복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외 무대 경험이 있었던 조은아 선생님의 한복과 그리고 천안시립무용단의 단장님과 단원들 그리고 백석대 음악 감독을 맡아주셨던 이기운찬 예. 교수님과 또 멋진 사회를 진행해준 김유진 아티스트와 그의 남편 에릭 크럼프가 예. 이렇게 맡아서 진행을 했고요. 예. 특히나 처음부터 많은 기획과 준비를 저희 남편과 진호 간사님이 예. 많은 도움을 주어서 조금 더 즐겁고 편안하게 준비를 했었으며 덕분에 좋은 성과와 좋은 결과, 좋은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한복을 입고 오신 건가요? 평소에도 원래 이렇게 한복을 잘 입으시나요? 네, 그 한복의 전통 의상보다는 조금 변형된 좀 예. 편하게 예. 실생활을 해서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조금 변형해서 입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얼마 전에 단오날 마을에서 단오 행사를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떤 행사죠? 사라져가는 마을 행사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때마침 천안문화도시에 실험실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부채전하고 다도회를 그리고 단오축제를 기획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도움도 있었고요. 마을 어르신들이 그동안 저와 활동하면서 배웠던 춤과 노래로 또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활동을 해주셔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주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정말 바쁘게 이어오고 계신데요. 그러면 또 이제 앞으로의 또 계획이 무엇일까요? 네, 앞으로는 저희가 수신제가 협동조합은 농업과 문화예술을 통해서 마을을 돌보고 또한 마을 행사를 꾸준히 해서 지역이 소통하면서 세대 간이 어르신이 또한 아이들이 함께하면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마을을 건강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천안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정말 즐거웠고요. 저희 수신제가 협동조합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수신 주민들 그리고 천안 시민분들과 다양한 기회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신제가 협동조합 박의경 대표님과 오늘 얘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천안시를 위해서 힘써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안TV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 지회 K지회장의 후원금 착복 의혹을 수차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K지회장은 지회장으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법적, 도덕적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K지회장은 운영회의록을 소명 자료로 보내왔는데 이 자료는 K지회장, 더 나아가 서산시 지회 운영위가 그간 후원금을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해 왔는지를 드러냅니다. 민간 비영리 단체, 특히 장애인 관련 단체는 신뢰라는 기반에 서 있어야 합니다. K지회장처럼 후원금 사용 규정을 멋대로 해석해 후원금을 집행하면 단체 신뢰는 하락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후원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겐 특별히 중요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후원금 착복 비리를 저지른 이들이 여전히 의사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는 단체에 누가 선뜻 후원금을 내놓으려 할까요? K지회장의 후원금 횡령 의혹이 심각한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K지회장은 결백을 호소 중이고 운영위를 방패막이 삼아 비난 여론을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K지회장 이하 운영위원 전원이 후원금 사용 규정을 멋대로 해석해 사용한 사실이 K지회장이 보낸 회의록 자료에서 드러난 만큼 서산시 지회 운영위원 전원은 일단 의사결정 위치에서 일단
배제되는 게 급선무로 보입니다. 서산시에게 바랍니다. 서산시로서도 고민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서산시는 일단 K지회장에 대해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입장 표명 차원을 넘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어처구니 없는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감독 수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K지회장이 책임 회피에 급급하기보다 자발적으로 자신이 짊어져야 할 법적, 윤리적 책임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